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찬원 씨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셀럽병사의 비밀, 셀럽병사의 비밀. 이번 주에는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셀럽병사의 비밀 편이 방송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크게 두 사람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건설업을 세계적인 건설업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 때 대한민국의 모든 기간 산업이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배짱도 좋은 두 어르신들의 힘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방비를 늘리라고 주한미군의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조선기술의 능력입니다. 조선기술의 능력입니다. 즉 잠수함을 만들고 또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선기술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탑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그 조선 이야기를 먼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조선기술이 세계의 탑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렸을 때 집에서 솥판 돈 70원을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쌀집,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다 망하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서 망하면 당신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망하지 않도록 돈을 나한테 더 추가 빌려줘라.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국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 정비와 여기와 토건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현대그룹을 일구는데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을 하는데 그 부산에 유엔군 묘지가 있는데 겨울에 방문을 하게 되니까 거기가 휑하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겨울에 보리싹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보리싹을 다 파다가 거기를 잔디처럼 메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정주영 회장 특유의 정신력과 아이디어, 추진력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저는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내가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것을 독재라고 저 좌파 저 새끼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특히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그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즉 외자를 유치해 와야 되는데 하여금 나를 좀 은행에 보증을 서달라고 당신이 좀 보증을 서달라. 아무것도 가진 게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영국에 가서 외자를 빌려올 수 있도록 은행에 보증을 서달라 하니 이 맨 땅에 헤딩 보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지폐를 끊어놓으면서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보다 이렇게 철갑선을 만드는데 300년이 앞선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본인이 자신이 있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도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배를
사준다고 계약서를 써달라. 그래서 우리 배를 산다는 그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 외자에 보증을 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척, 유조선 두 척을 바로 팔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조선을 두 척을 만들어주는 기한은 5년, 조선소 세우는데 3년,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배를 주문을 받았으니까 조선소 세우는데 3년 정도는 걸리고 배를 만드는데 2년은 걸리는데 무려 이 배의 크기가 26만 톤, 26만 톤인데 이 배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납품하기까지 2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합니다. 밤낮으로 조선소를 가서 퇴근하고 본인이 현장을 누비는 바람에 5년 계약한 기한을 2년 3개월로 앞당겨서 배를 진수했다 그럽니다. 바로 그것이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54세 때 뚫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여기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현대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 매출이 세계 3위가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종 회장은 생전에 반드시 신입생 하계수련대회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해서 꼭 사원들과 씨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나간 적도 있고 이는 나 회장 이렇게 건강해 하는 것을 사원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종 회장의 이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이게 셀럽병사의 비밀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이. 정종 회장은 평소 커피하고 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그 산삼 650년 된 산삼을 7,800만 원을 들여서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산삼을 보러 갈 때 산삼 감정사를 데려갔고 이때 엄마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 할 당시에 산삼 7,800만 원을 주고 먹은 것이 평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시간 동안 66세 때 3시간 동안 이 7,800만 원짜리 산삼을 먹었다고 합니다. 650년 된 산삼. 이것이 정종 회장이 정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젊은 피가리, 피돌이라 그런답니다. 이것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이찬원 씨는 영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지 과학적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가 나오니까 이찬원 씨는 영생 나는 이거는 반대다 딱 치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구가 순환이 돼야지 사람들이 영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찬원 씨는 확실한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 씨가 이 정종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정종 회장을 연구한 그 사람이 패널로 나왔는데 도대체 이찬원 씨는 어느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찬원에 대한 사회적 상식, 인물에 대한 상식 따라갈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 씨의 또한 건강 비결은 잠이라고 합니다. 숙면을 해야 된다. 숙면을 해야 된다. 자고 싶을 때, 피곤할 때, 졸릴 때 언제라도 자는 것이 또한 정종 회장의 건강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종 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국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정치 후원금을 강탈당하자 안 되겠구만, 나도 대통령이 돼야지 안 되겠구만 하면서 정치에 도전하면서
너네들이 정치 구단이면 나는 경제 구단이다. 한번 붙어보자 하고 그때 정당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당이 무엇죠? 통일국민당. 무려 31석을 얻어냈습니다. 1999년, 92년도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도전하자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당하고 계속 이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자 나는 이제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는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족적을 이만큼 남기고도 또 소 1000마리를 끌고 방북을 한 거, 이거 전 세계가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정주영 회장은 산삼을 먹은 거, 자고 싶을 때 언제나 자는 거, 또 아침에 그 청운동에서 5시면은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들들하고 그 청운동에서 경복궁을 지나서 안국동을 지나서 개동 4호까지 한 3, 40분을 아들을 쫙 뒤에 거느리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 걸어서 출근했던 그러한 정 회장님의 철학, 정신력,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오늘날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누구보다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정주영 회장님이다.